어머니, 점심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견과류 듬뿍 넣어서 간단하게 샐러드나 해먹자. 나 괜찮으세요, 어머니? 땅콩 알레르기입니다. 위험하실 뻔했어요. 내가 미영이한테 견과류 못 먹는다고 말했는데 미영이가 못 들었나 보구나. 내가 잘 골라내지 못하고 먹은 내 잘못이지. 엄마가 이런데 누워 계시니 속이 시원하냐? 남편은 결혼 전부터 자주 말했다. 우리 엄마는 남한테 절대 폐 안 끼치셔. 우리 엄마는 며느리한테 절대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그 말을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사람은 사랑을 선택하면 그 사랑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착각한다. 처음엔 정말 괜찮아 보였다. 시어머니는 남편 앞에서 항상 온화했다. 우리 며느리, 고생한다. 손등을 토닥이며 웃던 그 얼굴, 그 한마디에 나는 속았다. 그게 모두 연기라는 걸 알기 전까지는. 남편이 출근하고 집에 시어머니와 나 둘만 남는 순간 공기는 바뀌었다. 목소리는 낮아졌고 말끝은 날카로워졌고 웃음 대신 한숨이 길어졌다. 너는 왜 이걸 이렇게 하니? 내 아들은 이런 거 싫어한다. 집안에 여자가 둘이면 며느리가 먼저 배워야지. 나는 그걸 적응기라고 생각했다. 시어머니니까 어느 정도는 참아야 한다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몰랐다. 그날은 평범한 평일 점심이었다. 남편은 출근했고 집에는 시어머니와 나 둘뿐이었다. 어머니, 점심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시어머니는 싱긋 웃으며 말했다. 간단하게 샐러드나 해 먹자. 요즘은 견과류 듬뿍 넣는 게 그렇게 몸에 좋다더라. 나는 분명 그 말을 들었다. 샐러드에 각종 채소, 과일, 견과류까지 듬뿍 넣었다. 아몬드, 호두, 캐슈넛, 땅콩까지. 시어머니는 처음에 맛있게 드셨다. 내가 물었다. 맛 괜찮으세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다. 괜찮다니까. 나 좀 그만 쳐다보고 네 할 일 해. 나는 그대로 싱크대로 돌아가 설거지를 했다. 그때까진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남편 퇴근 시간에 맞춰서 시어머니는 응급실로 향했다. 남편에게 전화가 왔다. 엄마가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심장이 내려앉았다. 병원에 도착하니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다. 의사가 말했다. 땅콩 알레르기입니다. 앞으로 견과류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나는 얼이 빠져서 서 있었다. 그때 남편이 나를 향해 소리쳤다. 엄마 견과류 알레르기 있는데 그걸로 샐러드를 해드렸다고? 나는 급하게 말했다. 아니, 어머니가 직접 견과류 넣자고 하셔서. 그 순간 침대에 누워있던 시어머니가 힘없이 그러나 또렷하게 남편을 불렀다. 아들아, 내가 잘못한 거지 뭐. 내가 미영이한테 견과류 알레르기 있다고 분명 말했는데 얘가 못 들었나 보다. 내가 골라내지 못하고 먹은 내 잘못이지 뭐. 나는 귀를 의심했다. 견과류 넣자고 먼저 말한 사람은 시어머니였다. 그런데 지금 나는 알레르기를 말해줬는데 무시한 며느리가 됐다. 남편은 그 말을 믿었다. 그리고 내게 말했다. 당신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라고 생각 안 해? 엄마가 이런데 누워 계시니 속이 시원해. 그날 나는 배웠다. 시어머니는 피해자 연기를 하고 남편은 그 연기를 진심으로 믿는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나는 언제든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걸. 견과류 소동이 있고 일주일쯤 지났을까.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지나갔다. 하지만 시어머니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봐라. 이 집 권력 구조를 이제 알겠지? 그 눈빛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남편이 방으로 들어오자마자 소리쳤다. 왜 엄마한테 그렇게 했어? 나는 무슨 말인지 몰라 되묻기도 전에 남편 얼굴은 이미 답을 정해 놓은 얼굴이었다. 거실에서 시어머니는 남편 품에 안겨 조용히 울고 있었다.
아들아, 내가 그동안 말 안 하고 참았는데 말이지. 사실 미영이가 날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서 힘들구나. 그 한마디로 나는 사람 무시하는 며느리가 됐다. 설명은 필요 없었다. 이 집에서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먼저 우는 사람이 이긴다. 그 다음부터는 더 노골적이었다. 시어머니는 남편 앞에서는 기침을 했고 허리를 부여잡았고 걷는 속도를 일부러 늦췄다. 남편은 그 모습만 봤다. 미영아, 엄마 좀 더 챙겨. 요즘 엄마 몸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 하지만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시어머니는 멀쩡했다. 계단도 잘만 오르내리고 전화로 친구들과 크게 웃었다. 내가 그걸 말했을 때 남편은 이렇게 말했다. 엄마가 괜찮아지셨으면 좋은 거지. 그걸 왜 의심하는 거야? 당신 요즘 좀 예민한 거 아니야? 그날 이후 나는 시어머니 이야기를 남편에게 하지 않기로 했다. 말하면 말할수록 이상한 사람은 항상 나가 됐으니까. 시어머니의 이간질은 점점 교묘해졌다. 내가 없는 자리에서는 남편에게 속삭였고 내 앞에서는 한없이 상냥한 얼굴로 웃었다. 미영이가 요즘 힘들어서 예민한 것 같구나. 우리 며느리도 불쌍해. 하지만 그 불쌍해는 결코 걱정이 아니었다. 그건 아래로 깔아뭉개는 말이었다. 어느 날은 일부러 집을 엉망진창으로 어질러 놓았다. 거실 탁자 위, 싱크대, 옷가지들, 그리고 남편이 들어오기 직전에 방에 들어가 누워버렸다. 남편이 집안 꼴을 보자마자 말했다. 집이 왜 이래? 무슨 일 있었어? 침대에 누운 시어머니는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아파서 아무것도 못했더니 집 안이 엉망이 돼버렸구나. 남편의 시선이 내게 꽂혔다. 나는 그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해봐야 또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건 나뿐이니까. 시어머니는 남편 옆에 앉을 때마다 팔짱을 꼈다. 너만은 내 편이지? 남편은 단 한 번도 그 손을 떼어낸 적이 없었다. 그 손을 떼는 순간 자기가 나쁜 아들이 되는 것 같아서일까? 그래서였을까? 남편은 점점 내 남편이 아니라 엄마의 아들이 되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는 또 다른 선을 넘었다. 이번엔 내 친정이었다. 너는 왜 이렇게 친정에 자주 가니? 거기서 뭐 할 게 그리 많다고 가는 거니? 돈은 누가 대니? 질문은 항상 돈으로 끝났다. 나는 애써 대답을 피했다. 우리 집 형편이 좋든 나쁘든 이 집에서 평가받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말했다. 얘 친정은 사정이 안 좋아 보이더라. 그래서 우리 아들 붙잡는 거 아니야? 원래 돈 없으면 기가 세져.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문제는 내가 친정을 다녀온 날 저녁이었다. 나는 부모님 댁에 다녀와 힘들지만 마음은 조금 편해진 상태였다. 남편이 퇴근에 들어오자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얘가 또 친정 다녀왔어. 참 딸 가진 부모는 좋겠다. 집에서 일 안 하고 놀아도 환영받으니까. 그리고는 시어머니는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부모가 그러니 딸도 알만하지. 그건 내 인생에서 처음 듣는 노골적인 부모님 욕이었다. 그 순간 나는 남편을 봤다. 이번엔 제발 한마디라도 해주길 바랬다. 하지만 남편은 말 없이 고개를 돌릴 뿐이었다. 남편은 오히려 나에게 말했다. 그냥 조용히 좀 해. 집의 평화 좀 지키자. 그 침묵과 그 한마디가 내가 들은 가장 큰 배신이었다. 시어머니는 그날 밤에도 남편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다. 마치 확인 도장을 찍듯이. 너만은 내 편이지? 남편은 그 말에 웃었다. 가슴 한구석에서 뭔가가 천천히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나는 시어머니를 보지 않았다. 대신 시어머니가 그렇게 지키고 싶어하는 그 아들을 보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이제 그만하자.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 앞으로 걸어갔다. 남편이 놀란 눈으로 나를 봤다. 왜 그래 또 뭐 하려고?
짝. 나는 남편의 뺨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때렸다. 남편은 뺨을 부여잡고 말했다. 미쳤어? 그에게 나는 이제야 미친 사람이 된 거였다. 몇 년 동안 서서히 미쳐가게 만들어 놓고도 한 번 터져버린 나를 향해서 미쳤냐고 묻는 그 얼굴이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다. 나는 웃으면서 말했다. 너는 너네 엄마랑 평생 행복하게 살아.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 남편 앞을 가로막았다. 나는 그제야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평생 당신 아들이랑 행복하게 사세요. 전 이제 빠져드릴게요. 나는 현관문을 열고 나왔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다. 야, 어디서 감히. 남편이 내 이름을 불렀다. 미영아, 다시 들어와서 얘기해. 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이제야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 집에서 사랑받은 적이 없었다. 나는 그 집에서 그저 필요했을 뿐이다. 밥해 줄 사람, 청소해 줄 사람, 시어머니와 엄마 껌딱지 아들의 스트레스를 받아줄 사람. 이제 나는 그 필요로부터 벗어난 사람이다. 내 휴대폰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시어머니와 남편의 대화를 조용히 기록하고 있었다. 알레르기 사건 이후로 나는 더 이상 이 집을 믿지 않았으니까 시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남편이 어떻게 방관했는지, 그 모든 목소리와 말과 침묵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을 줬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현관문 너머로 멀어져 갔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이 사람들과는 다시는 함께 살지 않는다. 복수란 불을 지르는 것도 떠들어대는 것도 아니었다. 남편은 결혼한 뒤에도 가정을 꾸린 적이 없었다. 남편에게는 언제나 엄마가 먼저였다. 나는 휴대폰에서 남편 번호를 차단 목록으로 넘겼다. 법적으로 이야기할 일은 변호사를 통해서만 하면 된다. 감정은 필요 없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는 생각했다. 엄마 옆에서 평생 아들로 살아. 나는 여자이자 사람으로 산다. 그 집은 결국 어머니와 아들의 집으로 남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에게 의지하며 늙어갈 것이다. 나는 거기 끼어들 생각이 없다. 이제부터의 시간은 오롯이 내 몫이니까.